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양대 증시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한번 580선까지 도달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1, 2위 종목군들이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약보합 출력을 했지만 막판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을 했죠. 오늘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전일장의 하락폭을 대부분 메우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5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2040선 회복한 후에 2041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꾸준히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22억 원의 순 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세 일관하는데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진 모습 193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물량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신저가를 나타냈던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은 강보합권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115만 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전일장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계속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벌써 2.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45,300원 구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장에서 2%가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부진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오늘장에서도 1.6%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신한주주 쉬어가는 움직임 SK텔레콤 도 오늘장에서 1.5%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강보합권대에서 머물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가 가니까 함께 1% 넘는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580선 안착에 성공을 했죠.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장중에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코스닥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장 2.3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8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역시 4거래 연속 코스닥 시장에도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개인은 매수로 전환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2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47,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 동서와 다음 CJ ENM까지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GS 홈쇼핑도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1%대, 컴투스가 오늘 3%가 넘는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39원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39원대가 지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환율 전문가의 말을 따라 오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8월의 미국 주택지표는 부진한 반면에 신규 주택 건수는 호조로 나오면서 달러와 강세를 부추겼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전일장보다 3원 10전 정도 상승했고요. 1,043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40원대 이후에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에서 상단을 다소 제한하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두 선상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 오늘장 지표 이후엔 실적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효 멘토님은 바닥 확인 후에 반등이다. 단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도 다시 한번 204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는 장이기도 한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지표 이후엔 실적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실적이 잘 뒷받침되는 종목들 저희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일단 지표가 이번 주 정도까지는 제가 지표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장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표 이슈에 따라서 조금 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 지표 이슈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번 주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다음 초반 정도면 지표 이슈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 중반부터는 실적 이슈로서 시장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실적을 잘 보셔야 되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3분기와 하반기 실적 예상치가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트 편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것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3분기 실적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표에서 실적을 볼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좀 실적이 뒷받침돼 주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바닥 확인 후에 반등 중이다. 단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가는 종목만 정말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 안 되면 레버리지를 사실이니까요. 네. 제가 계속 어제도 계속 강조하시네요. 어제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레버리지를 어제 오늘 포함해서 어제 2020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지금 2040포인트와 2045포인트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25포인트면 레버리지로 치면 그래도 2% 넘잖아요. 그 방법 말고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는 개별주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벌써 바닥은 나왔어요. 네, 바닥은 나왔는 상태고 그 포인트가 2020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자, 개별주입니다. 개별주인데 자, 실적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기는 힘듭니다. 네. 시청자분들 미리 알기도 힘들고 자, 그러면 지금 모멘텀이 꾸준히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돼요. 자, 3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업황적인 부분. 자, 반도체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자,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올릴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자, 요커들,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 자, 제약주 바람이 다시 한번 더 불고 있죠. 제약주, 꾸준한 실적적인 갱신, 그리고 임상 실험이 곧 발표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약주,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질병, 예방의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꾸준한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한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더 개별주적으로 찾아보시면 큰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는 속에 정 모르면 레버리지를 사보자. 그리고 제약주나 의료기기 관련 업종으로 좀 구성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까지 또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을까요? 포트도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가지 종목 담겨져 있고요. 아쉽게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현대하이스코가 그래도 많이 손실폭을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트에 어떤 종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누적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선유 멘토 103.5%의 누적 수익률, 이상노 멘토는 115.2%의 누적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힌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까지 두 분 다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김 멘토님 4가지 종목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포트 관리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대림산업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늘자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0.9%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바닥을 좀 확인한 상태입니다. 7월 바닥까지 해서 거의 뭐 쌍바닥 포인트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다시 상승을 시작할 것이고요. 꾸준하게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릴 수가 있다. 네.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믿어보시고, 뭐 물산도 마찬가지고, 제철도 마찬가지고, 하이스코죠. 하이스코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에서 한번 상승 추세가 그릴 가능성,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하락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승 추세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이 이제는 지표보다는 실적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과 함께 대부분 선상주 종목들이 실적까지 뒷받침돼주는 종목들이라고 하니까요, 잘 포트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포트 텅 비어 있고요. 선상주도 공개하지 않으셨는데 언제쯤 들고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네. 오늘 처음 채널을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상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익 실현 벌써 다 끝났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트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자, 내일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종목 들고 오겠습니다. 대신 그거를 같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또 이른 시간에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일 이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포트가 조금 비어있는 상태고, 꾸준히 지금 뭐 추천해드린 종목군들 AS 아침에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자, 같이 AS 더불어 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과연 어떤 선상주 들고 나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명예의 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있죠? 바로 확인해보죠. 두 분 다 명예의 전당에 올린 종목들은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7월 29일에 기업은행 편입하셔서 25.4%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지난 8월 12일에 편입한 삼천리 자전거로도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 명예의 전당 올린 종목들이 다수죠. 벌써 4가지 종목 넘게 20% 넘는 수익률 올려드렸고요. 유성기업이 31%대 수익률, 그리고 나머지 4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죠. CJ로도 31%대, DIC로도 27%대 누적 수익률로 돈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보시고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상담 이어질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1612, 2612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LG전자 문의해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추가 상승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사인 내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상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매수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LG전자 오늘장에서 오랜만에 반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2%가 넘는 상승률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희 멘토님은 아직 매수 사인 안 주셨어요? 네,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많이 밀렸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가지고서는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 이르다. 어제 장에서도의 수급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한 38,000주가량의 순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조금 더 이 기관들의 움직임 자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너무 좀 매도세가 강한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가 조금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잠정치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잠정치 보니까 좀 있긴 있네요. 기관 쪽 2,000주, 투신천주, 은행천주, 기타 의미는 1,000주 매도하고 있고요.
아직도 확실하게도 많은 물량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 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있을까요? 자, 외인들이 그나마 조금 강한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근데 최근 들어서 외인은 사주다가 파는 흐름을 좀 보이는데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약간 애매한 위치. 근데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은 누구의 힘이었냐면 기관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자리로 보건대 좋은 자리일 수 있겠지만 기관 매수가 좀 더 강한 매수 물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관들 팔아서 진짜 버려버릴 때 10만 주, 30만 주 그냥 쉽게 던졌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의 매수 물량 자체가요.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10만 주 정도 매수 흐름 잡힌다면 그때가 좀 타이밍이지 않을까.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큰 장대 양봉 보일 때 그런 포인트가 좀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현재로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큰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 사인 오늘도 내주셨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무한 사랑인데요. 네, LG전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LG를 사랑합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LG를 추천을 드렸죠. 자, LG전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지금 자리가 좋은 게요. 왜 좋냐 하면,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LG이노텍이 지분을 LG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LG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LG전자 말 그대로, LG의 전자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분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적인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자, LG전자, LG이노텍은 어때요? 지금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다시 4분기까지도 충분히 추가된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자, 지금 애플이 아직까지 중국 쪽에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아이폰을 10월달에 출시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팔리는데 중국에 넘어간다고 하면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주가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 후 4분기까지 그 연속성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저가 부근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월봉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힘든 구간이 많았습니다. 자, 요 자리가 맥점이 되겠네요. 자, 요 자리 맥점. 자, 그리고 한 개 더 맥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자, 어디고,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65,000원, 66,000원 자리. 그리고 상단은 73,000원, 72,000원 자리. 자, 일봉사로 넘어와서, 자, 65,000원 자리 표시해 놓고, 73,000원 자리 표시해 놓고 쓰겠습니다. 자, 이 자리 자체에서 1차적인 저하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지지 구간 자체를 놓치고 난 다음에 바닥권 움직이면서 이런 작은 박스권 자체, 힙소 구간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힙소 구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매수 물량으로 가담을 하셔야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진출과 함께 3분기 실적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매수해 보자라는 긍정적인 사인 내주셨으니까요.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알톤 스포츠 매도해도 될까요? 659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선임 멘토님 홀딩해보자 12,0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하자라는 의견 내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시세 분출 과정에서는 접근 금지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6559님 매수가 비중 살펴볼 텐데요. 13,5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소폭의 손실권역에 계신데 김선임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사실 좀 매도 의견을 낼까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12,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좀 참아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탈하지 않고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조금 희망을 가져보자는 건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도 제가 삼천리아 자전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는데 이 관련주들 전부 다 어떤 이슈 3분기 실적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잡아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나왔었고요. 자, 알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 포인트 맞춰서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좀 조정이 나왔던 건 사실이죠. 근데 실적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
대신에 절대적으로 12,000원이 깨지면 이 부분은 네.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빠져봤자 12,000원 내려와도 한 4% 정도 더 빠지는 거니까요. 크게 아마 그 매수하신 구간대에서는 뭐 3%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보다는 깨지 않는 이상은 반등일 수 있다. 반등을 준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이용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실적 모멘텀에 한번 베팅해 보시는 건 어떨까. 대신에 12,000원은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손절 라인 12,000원 구간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 사인 내주셨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손절을 안 하도록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매도 사인 주셨어요. 뭐 손절하려면 해야지 뭐. 맞죠? 매정하시네요. 네? 아, 매정한 게 아니고 주식이 뭐 봐주는 거 있습니까? 봐주는 거 없습니다. 주식은 냉정합니다. 맞죠? 자, 제가 뭐 그냥 뭐 우유부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시청자님도 그렇게 또 갈팡질팡 하실 거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더욱더 그럼 매수가가 오기 힘든 건가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자,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요 매출처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삼천리 자전거는 내수 시장, 그리고 내수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삼천리 자전거 설명드릴 때 우리 딸내미도 샀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알톤 스포츠는 홈플러스를 통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또 수출 물량으로 잡혀요. 자, 홈플러스가 최근 들어서 임원진들이 뭐 사기 혐의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장에 직접 근처 홈플러스 가시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적인 수요 자체가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 그 긍정적인 실적 자체를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 4분기는 지금의 실적보다는 나타나기 힘들다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하락하는 추세대 안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런 봉 자체, 자, 제가 기업을 한번 차트 패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알톤 스포츠 기억하시고요. 파트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트론 한번 보시면요. 자, 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매수 절정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네.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자, 올릴 듯 하시고 계속 좀 만들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 꾸준히 빠지는 거예요. 네. 자, 알톤 스포츠. 자, 똑같은 모양을 지금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쌍봉의 패턴입니다. 쌍봉 패턴을 찍고, 여기에서, 자, 내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손절을 하고 난 다음, 네. 이 종목 말고 다른 대안주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차피 들고 계셔도 머리 빠지십니다. 네. 그만큼 힘든 종목입니다. 네. 추가 하락이 염두가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빠져나와보고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KCC건설 매도해도 될까요? 071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는 일치를 했는데요. 두 분 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과징금 영향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손절가를 9,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0714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550원에 10% 비중 담고 계십니다. 현재 손실 권역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 받아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건설 같은 경우가 왜 KCC를 안 사시고 건설을 사셨는지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과징금 영향이 있었어요. 한 11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포인트를 보자면 수급 포인트가 그래도 좀 그로 인해서 많은 물량을 정리했냐?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 오히려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토신권에서도 매수를 좀 잡아주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세. 자, 그러면 오늘장의 반등 흐름에서 맞춰본다면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고민해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잠정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잡히는 거는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수급 매력도 이 정도 상승폭 가지고서 잡히긴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오후장까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반등을 준다면 다시 어디로 최소한 박스권까지, 전 박스권인 한 10,000원, 1,5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만약에 다시 10,000원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오늘, 내일 중에 나와준다. 그러면 10,000원 아래는 또다시 좋은
가격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요, 상승 쪽의 무게를 좀 잡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손절가 9,600원 잡아주셨고요. 두 분 다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끌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문자 보내주셨을까요? 살펴보죠. 조이시티 문의해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028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 사인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실적과 수급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도 19,0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구간 19,950원 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매수 사인 내주셨는데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이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업이 앱스토어에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가 자체도 지금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바로 수급에 대한 패턴입니다. 패턴하고 같이 보시면, 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바로 투매 구간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자, 투매가 나왔던 구간, 손이 바뀌었던 구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크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 구간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순매수, 양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죠. 자, 양매수는 피해야 됩니다. 자, 양매수는 피하고 주가는 더 빠졌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단권에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를 올리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기관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죠. 팔았던 애들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샀던 애들이 지금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포인트라는 거죠. 손이 또다시 바뀌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라는 거죠. 얼마 자리에서? 바로 18,500원 자리에서. 그러면 주가 자체를 보실 때 다시 한번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눌림목 자체를 좀 더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밑으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선상클럽 오늘도 전화와 문자 상당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번호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매지온이요. 매지온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산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24,400원이고요. 네. 20%. 수익률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언제쯤 이익 실현해도 될까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800원에 매지온 들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모멘텀과 수급 모두 양호하다.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익절가는 26,000원이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큰 폭의 수익률 거두고 계신데 먼저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거 거래 정지 전에 사셨나요? 정지 문자 나오는 날인가 마이너스 빠지는 날 샀어요. 8월 27일인가 26일쯤. 아, 이제 정지 이제 풀린 날? 네. 풀린 날이면 뭐 8월 25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쯤에 딱 잡으셨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좀 매수를 하셨네요. 네. 아, 그러게 사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사고 보니까. 네. 자, 일단 잘 잡으셨고요. 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좀 보유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뭐 뉴스 기사로 나오는 소식입니다. 살펴보자면 뭐 탑 메디컬 솔루션 의료기기 뭐 판매 사업 22원 인수 뭐 이런 분 돈이 좀 있다는 소리죠. 회사 내에서. 네. 시가총액 자체가 매지온이 또 굉장히 좀 높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소형
이쪽 관련주 중에서 2,200억 정도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1,000억 원 이상이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잡히는데요. 잘 잡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들의 물량을 좀 그래도 빼주고 있는 모습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에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 뭐 외인의 수급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관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야금야금 그래도 사는 느낌. 기관들이 나쁘게 보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 물량에 대해서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접근하기도 좀 꺼름직한 종목. 그래서 일단 조금만 사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주인은 있다는 소리죠. 누군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돈이 많으신 분 같은데, 포인트로 좀 살펴보자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인 그 상승 포인트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3월달 급등, 7월 급등 나왔고요.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8월, 9월달에 급등이 나와줬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매도 관점이 많지만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네. 상승 추세를 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 실적 포인트에서 보자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왜 매도 관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단순히 좀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부터는 어떻게? 주가가 만약에 꺾이기라도 한다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 실적이 좋아질지 여부는 하반기 때 갈리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매도 관점. 그래서 매도가를 잡아드리면 반드시 파셔야 되는 익절가를 잡아드릴게요. 27,000원 아래 깨지면은 그때는 전량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고요. 27,000원 깨면은 정리하시면 그냥 수익 깔끔하게 실현하시고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권에 계시고요. 익저가는 27,000원 구간 잡아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추가 의견 받아보겠지만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네. 네. 이게요,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전주입니다. 작전주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 혹시 뭐 증권사 어디 거 쓰세요? 신한. 신한요? 네. 그러면 거기에 신용 물량을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지금 보면 신용 가능 D군입니다. 예,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신용 물량이 초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 돈으로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빨리 올리고 나가겠다라는 네. 뜻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요거를 보면 자,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는 빨갛게 항상 이렇게 검은색이 나타납니다. 신용 가능 초과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안 올리는 이유가 이 개인 물량 빠져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빠져나가야지만 얘네들이 쉽게 이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얘들은 이렇게 색깔이 짙어지는 거는 이거는 개인들이 올리는 차트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요. 요게 더욱더 짙어지는 순간이 얘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더 보낼 거예요. 막 보내면서 정말 뉴스도 막 나오고 그랬을 때가 이제 우리가 매도 타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26,000원짜리가 있어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26,000원짜리를 우리가 익절가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얘들이 얼마 정도까지 보낼 수 있냐면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라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37,000원, 36,000원대까지 보낼 것 같아요. 예. 더 보낼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자리에서는 26,000원대를 익절가로 잡으시고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예. 요거를 크게 이게 좀 더 짙어지면서 신용 가능 초과가 나오는 신호가 첫 번째 익절 타이밍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익절 타이밍은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 그 가격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익절가 26,000원, 7,00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라인 부근 잘 챙겨보시면서 좀 더 홀딩에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낸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들어온 전화도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원서이네. 네, 아버님.
예, 현재 TV 보고 계시다면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ICD, ICD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샘프로 김용윤 멘토에 추천받아가지고 샀는데 말입니다. 많은데 네. 할 때. 네. 이게 안 움직이고,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해낭이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네. 어제 안 움직이고 해서. 아이고,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매수가가 7,300원이고. 네. 비중이 20%고. 네. 그리고 아나운서 칭찬 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볼 때는 저 아나운서 최고 좋은 분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좋으시고, 영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품위도 있으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아버님, 제가 종목 상담해드리는 거 아닌데 두 분께 제가 저 칭찬해 주셨으니까 좀 더 자세히 상담해달라고 부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역에 계신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추가적으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지금 손절 구간에 접어들고 계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홀딩 의견 주시면서 애매한 위치다. 추세 확인을 좀 더 필요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차트만 보시면 안 된다.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차례대로 받아볼 텐데요. 먼저 홀딩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선유 멘토 먼저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매수가가 7천 얼마나 하셨죠? 7,300원 반갑습니다. 7,300원이요. 근데 김성준 멘토 내가 말이죠. 네. 내가 강상민가거든. 아, 네, 똑같으시네요. 여기 영자 항렬이고. 네. 내가 한경영하고도 시청을 많이 했는데. 네. 금융기관에 있다 내 퇴직에 기촌해가지고 이래 경남 고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두 분을 한경영하고도 시청하고 MTN도 보고 이랬는데. 네. 두 분이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을 아주 존경한다고.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 상담 외에. 네. 이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두 분. 아, 네. 했는데 마침 연결이 되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분의 앞길에 진짜 정의롭고 참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IC들을 네. 샘프로 멘토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많은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16,000원 간다고 목표를 해가지고. 자, 선생님. 핸들링 하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선생님. 예. 네, 제가 지나간 일은 일단 접어두고요. 예, 한번 봐주세요. ICD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ICD가 제가 혹시 방송을 오래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나 이성근 멘토 같은 경우는 3월, 4월부터 해서 이쪽 IT 관련주들의 추천을 거의 안 했었어요. 예. 워낙에 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예상이 됐기 때문에 다 접어놨었는데 상당히 많이 안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ICD가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IT 부품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차트가.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회복 시기가 필요한데 제가 이걸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주가가 크게 현재 구간 때 8월 거의 중반 이후부터 밀리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올라갈지도 떨어질지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 제가 볼 때는 좀 횡보를 당분간 할 것 같은 이슈가 삼성전자가 빠질 만큼 좀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구간. 근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구간.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삼성증권에서 처음에 5조 원대 막 얘기하다가 다른 데서 4조 원대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이거는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에서 4조 초반대를 내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 3조 후반대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삼성증권은 굉장히 매너 좋게 영업이익 추정치를 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럼 계속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삼성증권 니들이 어떻게 삼성 같은 그룹인데 삼성전자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얘기는 했지만 결국 보니까 그렇구나. 맞는 거구나. 잘 준 거구나. 그럼 결론은 4조 원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 부품주들 전부 다 또 하나 IT 관련주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ICD를 비롯해서 그 외의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단기 상승을 하는 듯 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 뭐 오늘장 인터플렉스가 상승을 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요.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상치 컨시스턴스를 하회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럼 선생님 4분기 때는 회복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는 게 노트4의 판매량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어제 LG U 플러스가 애플이 1000만 대 넘었다 얘기 나오니까 종목이 6%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자, 노트4도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몇 대 팔았다고 자신감 있게 꺼내줘야 돼요, 지금. 아이폰 6가 플러스가 결함투성이인 핸드폰으로 지금 시장에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좋다고요. 노트4가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참고 있는지 아니면은 승계 과정을 통한 주가 누르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 주가 누르기라면 관련주들 다 빠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지금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선생님. 네. 판단을 드리기도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해요. 네. 선생님이 직접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방향성을 드리지만 살펴본다면 상승 쪽의 분위기는 사실 찾기 힘들어요. 당분간은. 노트4의 판매량이 대박이 쳐주던가 그러면 IT주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서 뭐 TV 관련 주고 뭐 시기간에 다 올라갈 거예요. 산타넬리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는 또다시 출렁일 수가 있겠다. 자,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님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오래전에 추천할 때 했으니까 한 3-4개월 됐을 겁니다. 그럼 매수가가 회복이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도 들고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장기적으로도 뭐 해보려면 뭐 이거 하나만 그래야 되는데 내가 취급하고 있는 중에서 이거 하나 그런데 아몰레드가 또 중국으로 뭐 이 사람 이 ICD가 삼성이 안 되면 중국으로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한다고 하고 이래서 네. 그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상노 멘토님 의견은 또 어떤지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면서 아버님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종목이 추천을 해서 방송만 보고 이제 따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관리를 조금 차분하게 받으시려면 따로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을 같이 함께 하셔야지 정확한 AS를 조금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그래 회원 등록을 했다고요. 예. 뭐 무료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ICD를 해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CD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전형적으로 이 회사가 상당히 모진 회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2014년 7월 24일 날 공지사항을 보시면요. ICD 홈페이지입니다. 아몰레드 장비, 제조장비 수주했다. 라는 뉴스 나오고, 2014년 11월경 고객사에 출하될 예정이다. 이 뉴스가 7월 24일 날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ICD. 뉴스를 한번 보시면, 7월 달, 자, 갑니다. 2014년 7월 23일 날 1시 43분에 연매출 10%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 똑같은 뉴스입니다. 맞죠? 7월 23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1시 40분에. 자,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분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7월 24일로 넘어갑니다. 7월 24일. 자, 1시 43분에 뉴스 나오고 1시 45분에 고점을 치웠죠. 그러면 그 전봉, 7월 23일 날 1시 40분까지 올렸던 이 세력은 누굴까요? 뉴스는 분명히 43분에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 45분까지 진행됐던 이 봉은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는 봉일까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뉴스는 분명히 43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7월 24일에 나왔고 그런데 그 뉴스가 1시 43분에 나오자마자 오른 게 아니고 그 전에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이 팔려고 뉴스 자체를 조금 이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7월 24일입니다. 자, 7월 24일 ICD. 자, 이게 종목이 참, 자, 여기 저항권 되고 난데 또다시 주가 빠졌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튀었어요. 이거를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팔고 나가는 물량이구나.
자, 그러면 하단권에서 다시 한 번 더 받고 난 다음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도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자, ICD, 아몰레드를 하는 업체입니다.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갤럭시 시리즈에 아몰레드가 탑재되는 곳이 잘 없어요. 대부분이 보급형으로 넘어가면서 LCD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나노신 소재 그 제품을 이용하는 산화물 LCD를 많이 씁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몰레드 같은 경우에는 고비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화질로 할 수 있는 데 비해 아직까지 단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 화질이라고 하면 LG를 떠올리듯이 이 화질에 대한 승부 그리고 화면에 대한 승부는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몰레드에 대한 사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개발적인 원천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몰레드 자체는 크게 발전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요, 정리를 조금 하시고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세요. 예, 그게 선생님도 좋으시고, 그리고 저희도 보람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인연으로 네.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방송 중에는 대안주를 못 찾아드리고 있지만 두 분의 무료 방송 들어가 보시면 대안주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참여해 보시면서 좀 손실권역을 메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썬데이 토주 매수해도 될까요? 65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일치했네요. 매수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17,000원 포인트가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 역시 모바일 게임의 경쟁이 과다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 사인 안내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상담 김선희 멘토께 받아보죠. 네, 자, 썬데이 토즈 너무 좀 이슈, 모멘텀, 좀 테마성이 강해요, 이 종목이. 그래서 많이 또 치고 올라가는데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꺾일 겁니다. 추세대로 좀 살펴보자면요. 최소한 이거 61선, 121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 주면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하셨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손실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매수 구간으로 보는 구간은 17,000원 아래 내려왔다가 올라가던가 하여튼 깨지고 난 이후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 사인 안 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상클럽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바로 이상노 멘토님께서 무료 강연회를 진행하십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오목교역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열리게 되니까요. 점심 드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상노 멘토의 무료 강연회 가보시길 바랍니다.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들,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